김민재가 A매치에서 복귀하자마자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무실점 승리를 도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5일 쾰른과의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싱가폴,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뮌헨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더 리흐트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했기에 김민재는 또다시 우파메카토노와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초반 위험한 장면에 투엘 감독과 뮌헨 팬들은 물론 국내 팬들도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전반 14분 김민재가 상대팀과 경합 도중 공중에서 균형을 잃은 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착지 자세가 좋지 않았던 탓에 어깨 쪽에 충격이 커 보였는데요. 토마스 투엘 감독은 초긴장했습니다. 이미 더 리흐트가 이탈한 상황에서 김민재까지 부상을 당한다면 수비진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민재는 역시 철인답게 이내 통증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전반 37분에는 과감한 드리블에 이은 빌드업으로 큰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죠. 부상이 아니라 쓰러졌다 일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매체 T-온라인은 바이에른 스타의 충격적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가 넘어졌던 상황을 묘사하며 토마스 투엘 감독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사이드라인에 서 있었다며 김민재가 계속 경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투엘 감독은 걱정을 하나 덜었다고 했습니다. 이날도 뮌헨의 중심은 김민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민재는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쾰른의 공격을 적재적소에서 차단하는가 하면 다양한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23회의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95.1%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축구 클럽 파워랭킹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맨시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클럽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김민재에 대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전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공격수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뒤늦게 가장 놀라운 선수 중 한 명은 김민재라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생방송 스포츠 위클리 왕샤오루이 기자에 따르면 한국팀이 중국팀을 3대0으로 이긴 원정 경기에 대해 초격자 독보적인 수준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이날 손흥민과 이강인의 활약을 열거하면서 김민재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었던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청소기 역할을 펼쳤다고 했는데요. 마치 거대한 장비처럼 모든 위험을 휩쓸어버린다고 표현했죠. 중국 선수들이 진민자이의 벽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국 선수들에게 힘의 격차를 느끼게 하는 인물은 분명 김민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은 창사참사의 여파를 깔끔하게 없앤 것은 물론 다시 한번 한국 공포증에 걸린 중국팀을 이기며 격차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본 중국 팬들은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거인들의 주력이다.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선수. 김민재는 이미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센터백이다. 톱싸움 골든글로드 시상식 순위를 살펴봐라. 올해 발롱도르 수비수 중 최고 순위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은 이날 웨이스하우가 김민재에게 공을 빼앗기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에 놀랐는데요. 한 중국 팬은 의도가 너무 뻔해서 김민재는 짐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팬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거리만 보면 마지막에 공을 쫓아갈 때 웨이스하우가 공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민재에 의해 빼앗겼죠?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웨이스하우가 공에 더 가까이 있었고 김민재는 더 멀리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민재가 미친 스피드로 뛰기 시작하더니 결국 공을 뺏어낸 거죠. 엄청난 속도로 와서 웨이스하우에게 반칙도 하지 않고 공만 빼내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중국 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민재는 경험이 풍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공을 깔끔하게 훔치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중앙수비수의 이해도와 능력을 예견한 바 있다. 이번 공을 빼앗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보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의도가 너무 뻔해서 김민재가 짐작했다. 괴물, 김의 가로채기와 예측 능력. 김민재는 중국전에서 거친 반칙 플레이로 일관하는 중국 대표팀에게 진정 힘의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김민재에 의해서 중국 선수들은 피지컬에서 밀리며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바이에른 뮌헨 팬의 트위터에는 김민재가 넘어진 한 중국 선수 앞에서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0대3으로 패배했다는 스코어와 함께 이날 경기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이 사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바이에른 뮌헨 팬들을 비롯해 해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 이 남자는 클럽과 국가에게 롤스로이스 수비수이자 야수입니다.
부상당하지 않음. 이번 주말에 그를 쉬게 해주세요. 클린스만 왜 그에게 잠시 휴식을 주지 않았나요? 그는 우리 팀 상황으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경기를 치러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바이에른 미넨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센터백, 코리안 몬스터. 바이에른 미넨 팬들은 김민재의 사진에서 놀라운 미용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부상당하지 않으면서 미넨을 지탱해주는 것을 고마워했는데요. 그러면서 미넨에서도 쉬지 못했는데 대표팀에서도 풀타임을 뛰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쾰른전에서 부상을 당할 것 같은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와 최소 한 골을 막아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후반 10분 미넨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민재는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칼차단했습니다. 이 패스가 뚫렸다면 미넨은 큰 위기와 마주할 가능성이 상당했는데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감독에게 교체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민재는 바로 회복해 들어와 실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왜 김민재가 코리안 몬스터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스포르트일은 김민재가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모든 일정을 치렀다. A매치 휴식기에도 대표팀 일정을 이어가느라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바이에른 미넨에서 김민재에게 닥친 상황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바이에른 미넨 중앙 수비수가 3명뿐인데 김민재는 유일하게 꾸준히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 짚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쾰른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중계권 때문에 빡빡한 일정을 잡았을 것이다. 이번 시즌 두 번째 금요일 경기다.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제 국가대표팀 일정을 끝내고 돌아왔다. 변명이 될 순 없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정이다. 선수들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금요일 아침 짧은 이동을 선택했다. 김민재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다. 선수단 전체가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다. 우리는 주말도 아닌 금요일에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체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거나 각자가 가진 한계를 넘었을 수도 있다.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교체 자원이 없어 김민재를 또 풀타임 출전시켰습니다. 김민재는 쾰른전 포함 이번 시즌 미넨이 치른 19번의 공식전 중 18경기 그라운드를 밟았는데요. 이 중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을 제외한 17경기 선발로 출격했습니다. 최근 15번의 경기는 전부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경기 후 독일 매체 키커는 경기 후 투엘 감독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린 오늘 게임을 너무 잘했다. 상대를 완전히 통제했다. 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미넨이 메뉴에서 입지가 줄어든 라파엘 바란을 영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지난해 메뉴에서 김민재를 영입하면 바란의 백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란이 미넨에 와서 김민재의 백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두고 김민재와 라파엘 바란의 우열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란이 김민재에게 휴식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